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시계 브랜드가 뭔지 아시나요?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부자들도 차고요. 최근엔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선물해 화제가 되기도 했죠. 한 해에 300만 개 이상 팔려나간다는 이 시계, 바로 카시오입니다. 카시오 시계가 죽으면 먼저 기다리던 주인들이 마중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다. 문득 기억나서 서랍장 뒤져봤는데 17년 전에 산 거 멀쩡히 살아있음. 카시오는 잃어버려야 새로 살 수 있음. 사실 이런 카시오, 처음엔 시계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1946년 창업자 카시오 다다오의 이름을 따 카시오 제작소로 첫 문을 열었는데요. 전쟁 직후 먹고 살기 급급했던 시절, 카시오가 처음 히트시킨 제품은 반지 파이프였습니다. 반지 위에 보석 등이 올라가는 그 반지 윗부분에 작은 담배 파이프를 장착한 제품이에요. 당시 고가였던 담배를 마지막까지 이렇게 피려고 사람들이 손가락에 화상을 많이 입었었대요. 그래가지고 개발한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 카시오가 성장해 나가는데 큰 밑거름이었죠. 이후 카시오는 일본 최초로 전동식 계산기 개발에 성공합니다. 당시만 해도 수입 계산기는 자동차 한 대 값이었는데요. 여기에 도전장을 내 제품 상용화까지 이뤄냈고 마침내 계산기 1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렇게 뼛속부터 전자기술 DNA를 보유한 카시오. 시간은 1초 1초의 덧셈이라는 철학도 가지고 있었다는데요. 시계를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계산기의 연장선으로 본 겁니다. 결국 1974년 계산기 업체였던 카시오가 첫 시계를 선보이는데요. 오토 캘린더 기능을 탑재한 일본 최초의 디지털 손목시계 트론입니다. 이때부터 시계 시장에 큰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당시 일본엔 카시오 트론처럼 저렴하면서도 정확한 전자식 시계가 보급되는데요. 이게 스위스 시계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기계식 시계 산업의 균열을 만든 거죠. 바로 쿼츠 파동입니다. 이런 흐름은 1980년대 들어 더 뚜렷해지는데요. 일본 시계의 80% 이상을 전자식 시계, 그러니까 쿼츠 기반의 디지털 시계가 빠르게 장악한 겁니다. 왜 지금도 카시오 시계는 평균 3에서 5만 원대, 좀 비싸다 싶으면 10만 원대잖아요. 당시에도 가격 경쟁력은 카시오의 큰 강점이었습니다. 여기에 학생과 직장 초년생처럼 실용성을 중시하는 소비자층이 열광하면서 카시오는 일본 대중시계 시장을 석권합니다. 버블 경제 붕괴 이후에 일본 사회가 과시형 소비에서 실속형 소비로 급격히 돌아서게 되거든요. 카시오의 어떤 값싸고 튼튼하고 정확하다라는 이미지가 그 당시의 시대 정신과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렇다면 카시오는 어떻게 완성도 높은 시계를 내놓으면서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기계식 시계는 부품 수백 개가 맞물려야 돌아가지만 쿼츠 시계는 그 10분의 1 정도의 부품에 전자신호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훨씬 단순한 구조여서요. 전자 쪽에 앞선 기술을 가진 카시오는 대량 생산이 가능했고 이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1983년 카시오를 세계적으로 알리게 된 운명의 시계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싸고 정확한 걸 넘어서 이젠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는 단단한 시계를 만들자는 새로운 목표를 가집니다. 카시오는 수백 건의 낙하 실험 끝에 충격을 분산하는 5단계 충격 흡수 구조, 여기에 내부 모듈을 띄우는 이른바 중공 구조 설계에 성공하는데요. 이렇게 탄생한 시계가 바로 지샥입니다. G-SHOCK라고 하는 절대 깨지지 않는 시계라는 컨셉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시계 역사상 가장 내구성이 강한 어떤 상징 자산을 만들었다라고 보고요. 전 세계 시계는 많지만 10년 동안 수명이 유지되는 것은 아마 카시오가 유일하지 않나.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일본 국내 시장 반응은 미적지근했는데요. 의외로 반응이 터진 곳은 미국이었습니다. 아이스하키 퍽 대신 지샥을 사용하는 광고가 큰 화제를 모으면서 아무리 그래도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실제로 한 TV 프로그램에선 트럭으로 이 시계를 밟고 지나가는 실험까지 진행했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역시 시계는 깨진 곳 하나 없이 멀쩡했습니다. 이후 불티나게 팔려 연간 10,000개 수준이던 판매량은 5년 새 70만 개로 그야말로 폭증합니다. 특히 경찰, 소방관, 군인들이 열광했는데요. 운동선수나 패션 피플들까지 앞다퉈 카시오 시계를 차면서 카시오 시계는 일본을 넘어 전 세계적인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까지 자리 잡게 됩니다. 아니 근데 손목시계 차는 사람들은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카시오는 제일 많이 팔리는 시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로는 레트로 감성이 꼽힙니다. 요새 MZ세대들은 카시오 특유의 레트로한 디자인을 패션 아이템으로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심플한 디자인의 카시오 시계를 어떤 아날로그적 감성을 채워주는 패션 소품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고요. 카시오는 미니멀한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당장의 유행을 따르기보단 꾸준히 자기 정체성을 지켜왔는데요. MZ들의 레트로 열풍과 맞물려 카시오의 10년 전, 20년 전 모델도 트렌디하게 여겨지는 분위기가 형성된 겁니다. 이건 실적으로도 증명됐습니다. 카시오 시계 사업은 전년 대비 매출은 34% 증가, 영업이익은 170% 넘게 증가했어요. 그런데 사실 카시오의 진짜 경쟁자는 전통적인 시계 브랜드가 아니라 스마트폰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전원만 켜면 언제든 정확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손목시계를 차야 하나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시계를
시계를 차더라도 요즘엔 스마트워치가 대세잖아요. 스마트워치가 등장을 하면서 정확한 시간, 기능성 이런 것들의 영역은 사실상 스마트 기기가 장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점부터는 경쟁력을 잃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카시오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카시오는 새로운 실험들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지 형태의 웨어러블 시계나 사우나 전용 시계 같은 건데요. 전통적인 시계의 정의와 영역을 확장하는 제품 라인업을 꾸준히 선보이는 이유입니다. 어떤 대중적인 판매를 통해서 매출을 올린다 이런 이제 전략보다는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기술에 도전하고 또 새로운 그런 어떤 혁신형 디자인에 도전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전 세계 판매 1위 시계 브랜드 카시오. 카시오는 계속해서 1등 시계라는 아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스마트폰과 워치에 밀려 서서히 잊혀지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